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오늘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씨가 뮤지컬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수미 씨의 빈소는 오늘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거침없는 입담은 물론이고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수미 씨.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은 물론이고 누리꾼들도 SNS 등을 통해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함께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이라며 마음 깊이 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좀 보기도 했는데 어제 저녁 부산도심 주한미군 55 보급창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대형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길 잡는 데만 13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오후 6시 31분 정도에 첫 화재가 발생하게 됐고요. 장소는 이 부산 도심에 위치한 주한미군 55 보급창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 7시 55분 정도에는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 대응 2단계의 경우에는 사실 인근에 이제 소방대원이라든지 장비를 다 투입한다라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화재가 굉장히 소방당국에서 보기에는 심각했다라고 이때 당시에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화재 진압을 계속 시도를 했지만 이 자정을 넘어서 하루를 넘겨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전 1시 3분 정도에는 2단계였던 것이 1단계로 이제 낮아졌고요. 그리고 오전 7시 34분 정도에 화재 대응 단계가 이제 해제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13시간 정도 초진을 잡는 데만, 사실 초진이 되는 데만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일단은 소방당국에서도 화재 진압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인근 주민들도 시커먼 연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촬영을 해서 이제 제보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목이 칼칼하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혹은 지금처럼 뭐 1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오랜 시간 화재가 잡히지 않을 때마다 늘 등장하는 게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 굉장히 많았다. 좀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상시적으로 있는 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지가 아니라 사실상 물건을 이제 보관하는 창고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샌드위치 패널을 또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계속 거주하거나 머무는 곳이라면 이것이 한 번쯤은 좀 이제 화재 진압에 용이한 그러한 특수 소재로 좀 변경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워낙 오래전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고 또 물건을 보관하던 단순히 창고였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가연성 물질도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 공사 자재라든지 우레탄 그리고 고무화 같은 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창고였기 때문에 불이 쉽게 이제 옮겨 붙고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샌드위치 구조 패널이라는 것이 사실상 안에가 스티로폼으로 다 되어 있고 가연성 물질로 안에가 가득 차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13시간이라는 화재 진압이 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관련 규정이 좀 제대로 잘 갖춰져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 내부에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따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사실상 강제되는 시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지어진 그런 창고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사실 이제 지역이 아니라 미군 부대 안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법 규정을 적용을 받지도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내부에 이제 창고였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 가연성 물질이 가득했고 이런 것들이 좀 화재를 키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화재의 그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는 또 구획은 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창고가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곳만
폭삭 타는 그러한 구조였고, 그리고 옆에는 사실상 지붕이라든지 또 구조는 멀쩡해요.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이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창고 내 그 구획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 화재가 발생한 곳이 미군 55 보급창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조성돼서 미군의 이제 군수물자 보급 역할을 한 그런 창고인데, 이곳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일종의 치외복권 구역이라고 좀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적용을 받는 군사 보안시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경찰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반드시 미군의 허가가 있어야만 진입이 가능한 그런 군사 보안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일제강점기 말에 일본군 군수물자 보관을 위해서 조성이 된 곳이에요.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이제 장소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미군이 보급 창고로 지금까지도 저렇게 활용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사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소방 당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군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경찰이라든지 미군이 허가하지 않는 인력에 군대 소방서가 화학지원대. 네, 앞으로 화재 조사도 미군과의 그 소파 협정에 따라 나는 화학청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파 협정이 사실 적용되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경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주한미군 지휘협정, 그러니까 소파 협정에 따르면 미국 군대 군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발생한 이 범죄의 경우에는 미국이 1차적으로 수사권이라든지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군 내부에서 아마 자체 조사를 지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미군이 이렇게 자체 조사를 하기 좀 힘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미군과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어떤 얽혀있는 그런 범죄의 경우에는 우리 경찰에 좀 수사 협조를 요청을 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미군 부대 내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어떤 인명 피해라든지 우리나라 국민의 뭐 부상이라든지 피해가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끝낼 가능성이 높고, 그 이야기는 즉 우리 경찰이 이제 수사 접근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군 측에서 이 조사를 벌인다고 해도 이 조사 결과를 시간은 모자라. 미군이 뭐 보고할 의무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야만 사실상 우리가 어떤 정보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협조를 해서 뭐 우리 수사당국 측의 이러한 화재 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수사당국이 이것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허가 내지는 협조에 따라서 수사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이것을 외부로 정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소방의 인터뷰에 따르더라도 군사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아마 당시에 이제 소방 관계자의 경우는 현장에 투입해서 화재가 발생된 원인이라든지 어디서 났고 어느 정도의 규모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파악은 됐을 겁니다. 아무리 이제 뭐 수사를 하는 경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방 전문가인 관계자 입장에서 됐겠지만 하지만 이것을 본인이 임의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한다라든지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좀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미군이 만약에 자체 조사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 소재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해서는 어디에 권한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미군의 이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의 이러한 뭐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 한계가 바로 이 소파 협정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예전에 이제 협정이 이루어진 이후로 이런 것들을 좀 손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어떠한 뭐 우리 국민의 피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이제 소파 협정을 가지고 언쟁이 불문하는 가능성은 좀 있고요. 다만 미군 자체 조사를 통해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러한 피해 역시도 또 미군이 입은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해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그런 화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10원이 넘어요. 10원.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죠. 오재원 씨. 이 마약 수수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먼저 좀 혐의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 오재원 전 선수가 받고 있던 혐의는요, 작년 11월 이 지인 이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수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주는 것도 이제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인 역시도 함께 이제 재판을 받았고요. 지인의 경우에는 필로폰을 본인이 어디선가 구해서 이것을 줬고, 그리고 또 오재원 전 선수에게 수면 마취제에 대해서 주사를 한 혐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혐의도 있었기 때문에 지인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오재원 전 선수의 경우에는 일단은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제 소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기만 했다. 아직 투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는 수사에 협조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본인이 전혀 범행 일치를 부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자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본인이 처음 이 수사가 시작되고 발각이 됐고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금 다른 건으로 인해서 실형 선고가 돼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다 인정을 하는 그 전략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그런 협조를 위해서 그 지인, 이제 필로폰을 구해준 지인과 그 외 공범도 다 이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한 점들이 이제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0.2g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이제 범죄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비교적 소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작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가 지적을 했던 것은요, 마약 범죄는 사회에 굉장히 해악을 미치고 엄정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오재원 씨가 또 이제 마약에 두 번 다시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리고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태도는 양형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본인이 다 자백을 하고 그리고 나는 선처를 구하겠다. 방법이 어떻게 되냐? 하나의 재판 전략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동종 범죄가 있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제 이미 그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본인이 아무리 부인을 한들 이러한 동종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저질렀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